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용짱입니다. 이번 시간엔 스케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로잉, 선을 이용한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화 또는 라인 스케치라고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고 디자인을 가장 빠르게 그려볼 수 있는 수단이죠. 그럼 이제부터 스케치를 하는 기본적인 테크닉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주 멋진 스케치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저는 배경을 전문으로 하는 컨셉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얇고 약한 선을 이용해서 가이드 스케치를 해줍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빠르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과 같은 것들을 이제 디자인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옆에 간단하게 사람과 같은 것을 하나 그려 넣으세요. 이런 사람과 같은 객체를 이용해서 디자인의 전체적인 크기와 각 디테일들의 비례를 현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겠죠. 반실사나 실사와 같은 스타일에서는 현실적인 크기와 비례가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캐주얼과 같은 디폼이 많은 스타일에서는 비례를 더욱 과장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리는 그림은 실사에 가까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례가 필요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이드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그려 나갈게요. 이 정도면 가이드 스케치로는 충분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디테일을 그리면서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인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설정 한 가지를 해줘야 합니다. 바로 빛입니다. 빛의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스케치에서 빛이 굳이 왜 필요한가 의아하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드로잉과 같은 라인 스케치에서도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은 빛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방향의 기준은 바로 객체의 정면 쪽으로 빛이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이런 가옥도 정면, 즉 얼굴에 해당하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현관이죠. 가옥에서는 현관이 얼굴이자 정면입니다. 이 디자인의 경우는 현관이 있죠. 옆면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현관이 있는 정면의 면적이 매우 좁죠. 오히려 이쪽 옆면이 훨씬 더 넓으네요. 이러면 현관 쪽으로 빛을 향했을 때 밝음의 영역이 작아지고 어둠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죠. 그럼 페인팅에 들어갔을 때 그림의 인상이 어떨까요? 네, 전체적으로 어둠이 많아져서 그림이 다소 어둡고 아주 칙칙해지겠죠. 게다가 많은 디테일들이 어둠에 묻히게 되는 것이고요. 페인팅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면인 현관으로 빛을 주지 않고 차라리 옆면으로 빛이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면과 옆면의 면적이 비슷하거나 정면이 더 넓을 경우는 당연히 정면으로 빛을 주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면적이 훨씬 더 넓은 옆면으로 빛이 향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빛의 방향을 설정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선을 그릴 때 하나의 규칙을 따릅니다. 그 규칙은 이렇습니다. 빛을 향하는 쪽에서는 약하게, 즉 얇거나 연하게, 그리고 빛을 등진 쪽에서는 강하게, 즉 굵거나 진하게라는 규칙입니다. 그러한 규칙을 토대로 스케치를 그려 나갈게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빛의 방향에 맞춰서 빛을 받는 윗면과 왼쪽 면은 약한 선으로, 어둠에 해당하는 아랫면과 오른면은 강한 선으로 강약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선 안에서도 강약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했다, 약했다, 강약, 중강약. 아시겠죠?
그러한 리듬을 표현함으로써 마치 실제 손으로 그린 듯한 회화적인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스케치의 맛이 더욱 고급스러워집니다. 스케치도 하나의 작품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퀄리티가 필요하죠. 비록 포토샵으로 하는 스케치지만 마치 손으로 그린 듯한 아날로그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게다가 프레임이나 벽돌의 서버 같은 부분들은 볼록볼록한 볼륨감이 느껴집니다. 보이시나요? 이러한 선의 강약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그렇죠. 알파벳 A와 C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그리고 놀던 바로 그 입체 글씨죠. 이 입체 글씨는 빛을 향하는 면은 그리질 않고 어둠인 그림자만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둠만으로도 충분히 글씨의 형태와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스케치에서 표현하고 있는 선의 강약이 바로 이것과 거의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차이라고 한다면 스케치의 경우 빛을 받는 면을 아예 그리지 않게 되면 형태들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디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약한 선으로 빛받는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벽돌이나 기와와 같은 작고 반복되는 디테일들은 굳이 밝은 면을 그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형태를 알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입체를 표현하는 그 원리가 되는 것이고, 초반에 빛의 방향을 설정하고 강약을 주는 이유도 바로 이 입체감을 위해서죠. 여기서 참고로 뚫려있는 창문이나 입구와 같은 것들을 어둡게 칠해주시면 구멍이 뚫려있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스케치의 흔적인 잔선들이 많이 보이지만 이것을 굳이 깔끔하게 정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약한 선들이기 때문에 지저분할 정도로 보여지진 않고요. 또 이 잔선들을 적당히 남기면 회화적인 맛을 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강약의 또 다른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이 업계에서 흔히들 잡고 푼다 라고 부르는 개념의 테크닉입니다. 잡는다는 것은 강, 즉 많이 또는 정교하게 그려주는 것이고요. 푼다는 것은 약, 즉 적게 그리거나 또는 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붕의 볏짚과 벽의 벽돌들이 그 예가 될 텐데요. 두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공간을 꽉꽉 채워서 그리지 않았죠. 그리다가 덜 그리다가 그리지 않고 여백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흐름들이 느껴지죠. 바로 이것이 잡고 푼다라는 것입니다. 강약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익숙해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테크닉이긴 한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숙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림의 선이 너무 가득 차서 답답해지거나 딱딱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여백의 미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이 많이 들어가고 묘사가 많은 디테일을 강조해주는 대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스케치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처음부터 잡고 푸는 방식으로 그리기 힘들다 하더라도 지우개나 바탕색을 이용해서 작은 브러쉬로 너무 많이 그려진 부분들을 조금씩 긁듯이 지워나가면 잡고 풀기와 흡사한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선은 가능한 얇게 그리는 것이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의 강약과 잡고 풀기의 강약을 신경 쓰면서 완성을 향해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선의 강약이 주는 리듬과 디테일의 입체감들이 느껴지시나요? 약간 러프한 선들로 그려져 있지만 건물은 대개가 거친 재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러프한 선들도 잘 어울립니다. 만약 캐릭터나 메카닉 같은 부드럽거나 매끈한 디자인을 스케치할 경우는 이보다는 좀 더 깔끔한 선으로 그리는 것이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케치의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화면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디테일을 지나치게 파거나 깔끔하게 다듬으려 하지 마시고 적당한 크기의 화면에서 대부분의 스케치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조금 러프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외부에 보여주거나 올리는 캔버스의 크기는 대개가 1000픽셀에서 2000픽셀 사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크기에서 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케치뿐만 아니라 페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한 가이드 스케치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러프하고 빠르게 스케치한다. 두 번째, 객체를 그릴 땐 옆에 사람과 같은 요소를 넣고 크기를 비교해가며 비례를 맞춘다. 세 번째, 빛의 방향을 정하고 방향에 맞춰 빛을 받는 쪽은 약하게, 어둠 쪽은 강하게 선을 넣는다. 네 번째, 한 선 안에서도 약하고 강한 선의 강약을 표현한다. 다섯 번째, 선의 강약은 스케치의 입체감을 살려주고 회화적인 맛을 만들어준다. 여섯 번째, 디테일을 가득 채우기보단 잡고 풀기를 통해 여백의 미를 살려준다. 일곱 번째, 지나치게 확대하여 디테일을 파거나 필요 이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려 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회화적이고 입체감 넘치는 멋진 스케치를 그릴 수 있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